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5번째 강의 주제는 출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이혼, 출산은 사실 여성에 대한 연구 주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가족이라는 더 큰 범주에 해당하는 경제 문제이자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은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겠습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결혼, 출산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한때는 출산율이 매우 높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한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조출생률입니다. 매년 한 국가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고, 인구가 적으면 더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나겠지요. 이러한 점을 가장 단순하게 고려한 지표가 조출생률입니다. 조출생률은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를 같은 해의 연항 인구로 나누어 1000명당 값으로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총 출생아 수와 인구 통계는 식민지기 기간에 상당수 작성되었고, 이후 간헐적으로 제공되다가 1970년부터 다시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식민지기 통계는 남한과 북한 전체에 대한 수치이고, 해방 이후는 남한, 즉 대한민국의 통계치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가 끊어져 있지만 장기 시계열 추이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민지기의 조출생률은 25명과 40명 사이에서 등락했습니다. 1955년 조출생률은 37명이었고 1970년에는 31명이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조출생률은 30명대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은행 통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많은 개발도상국의 조출생률이 25명에서 45명 사이였으니 1970년대 초까지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조출생률은 1970년대부터 빠르게 하락합니다. 1976년 22명까지 하락했고, 이후 1981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1986년 15명대로 감소합니다. 1996년까지 10년 정도 큰 변화가 없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5년에는 9명으로 낮아졌고, 2012년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되어 2023년에는 4.5까지 감소했습니다. 2022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조출생률은 측정 경제 단위 중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 한국 다음으로 조출생률이 낮은 국가는 6.3인 일본, 6.7인 이탈리아, 6.8인 중국, 6.9인 스페인 등입니다. 인구 증가와 또 관련된 다른 중요한 지표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대한 추계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연도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를 엄마의 연령에 따라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각 연령별로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각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의 연항 인구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합니다. 이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한 값이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래프에 제시된 합계 출산율 중 식민지기부터 1960년대까지의 값은 권태환이 5년 단위로 추계한 값입니다. 1970년부터는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에서 공표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식민지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6명 정도였다가 이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1977년부터 3명보다 낮아졌고 1984년에 2명보다 작아졌습니다. 2018년에는 1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1명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OECD 각국의 합계 출산율 추이를 1970년부터 최근까지 보여줍니다.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 진한 검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OECD 평균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1970년만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1983년부터는 OECD 평균보다 더 낮아집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감소는 2000년대 이후로 더 가속화되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가 되고 2015년 이후에는 더 하락해 2018년부터 1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OECD 통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0.81을 기록한 한국입니다. 그 다음으로 1.19의 스페인, 1.25의 이탈리아, 1.3의 일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도 1.16으로 합계 출산율이 꽤 낮은데 아직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2022년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입니다. 그렇다면 합계 출산율은 얼마나 되어야 충분히 높고 얼마나 되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사망률 수준을 고려해서 한 국가의 인구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출산율을 인구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낮은 사망률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에서 인구 대체 출산율은 약 2.1 정도 됩니다. 현재와 같은 합계 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인구 축소의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생 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 수로 통계가 작성됩니다. 보통 출생 시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정도라고 합니다. 1970년부터 출생 성비 시계열을 살펴보면 최근 출생 성비는 실제 10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 성비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출생 성비는 평균 108 정도 되었고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1993년과 1994년에는 출생 성비가 115를 넘었습니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가 되면 105에 가까워집니다. 출생 성비가 자연 성비보다 높을 때는 인공 중절을 통한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산전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을 감별하고 여아일 경우 선택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 순위별 출생 성비를 살펴보면 과거 태아 성 감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의 가능성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1990년 첫째 아의 성비는 108.5였던 반면 둘째 아는 117.1로 증가하고 셋째 아는 189.9, 넷째 아 이상은 209.9에 달했습니다. 1993년이 되면 셋째 아 성비는 205.6, 넷째 아 이상의 성비는 235.2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생각됩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컸던 셋째 아 이상의 성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첫째 또는 둘째 아이 성비와는 일정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첫째 아 성비는 105.8, 둘째 아 성비는 103.1이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성비는 108.3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이 2000년대 이후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15세부터 44세까지의 유배우 부인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임신 종결 형태의 구성비를 계산합니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중 정상 출산으로 종결되는 비중이 약 60%에서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인공 임신 중절로 종결한 비율은 1994년에는 28.3%였지만 2009년이 되면 절반가량인 14.8%로 감소합니다. 사산을 하거나 조사 당시 임신 중인 경우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자연유산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과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모두 1970년대부터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조출산율의 경우 2023년에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이 6명대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4.5로 그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경우에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낮은 나라들이 1.2 내지 1.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에 0.81이었고 2023년에는 0.721로 더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출산 양상에서 눈에 띄는 한 특징은 과거 출생 성비의 왜곡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생 여아에 비해 남아가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출생 순위로 보면 셋째 또는 넷째 이상으로 갈수록 출생 성비가 많이 높았습니다. 산전 초음파 진단을 통해 태아의 성을 감별하고 여아일 경우 선택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인공 임신 중절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줄었고 출생 성비도 자연 성비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출산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출산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